고랫배 전설 이상욱. 내 고향 용잠은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경치가 빼어난 작은 해변 마을이었다. 오래전 울산 화학공업단지에 편입되어 예전의 풍광은 사라졌지만 그곳에는 고래잡이 배가 드나들고 선주, 선장, 포수 등 고래잡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국 유일의 고래잡이 마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울산에 있는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에는 각종 고래가 즐비하게 그려져 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마을에는 고래와 관련된 사람들과 이야기, 물건, 볼거리들이 흔했다. 고래를 잡은 날은 바로 동네 잔칫날이 되었다. 밍크고래에서부터 집채만한 나가수, 즉 참고래까지 고래가 잡히는 날에는 고래를 해체하는 큰 칼잡이 아저씨, 작은 칼잡이 아저씨가 고래등에 올라있고 동네 사람들은 이 대단한 구경거리를 보려고 모여들었다. 누구랄 것도 없이 한 점의 고깃덩어리를 얻을 요량으로 한 손에는 고기 담을 그릇이 쥐어져 있었다. 고래 잡은 날 동생과 어머니가 바로 그런 광경을 뒤로 한 채 찍은 사진이 아직 빛바랜 추억으로 남아있다. 고래 크기나 고래배 크기가 엇비슷해 보여 어림잡아도 어느 쪽이 큰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울산은 한창 공업화 바람이 불던 때라 석유화학단지 조성으로 인해 내 고향 용잠은 매연이 심해져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철거지역이 되어 도회지로 전학을 오게 되었다. 천혜의 비경이었던 용잠 해변은 사라지고 어린 나이에 실향민이 되었다. 이때 사귀어 40여 년간 중마고로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내가 처음 고래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무척 낯설게 느꼈다고 한다. 내가 마치 딴 세상이나 이북에서 온 사람처럼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곤 했다고 한다. 고래가 얼마나 큰지, 그 크기가 고랫배와 비슷하다는 사실조차도 받아들이질 못했다. 고래를 물고기 잡듯이 고랫배에서 잡아올려 바로 해체하거나 냉동한 다음 씻고 오는 줄로 알고 있었다. 이들을 말로 이해시킬 수가 없었다. 사정이 그러하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의 위력이 아마 이때처럼 실감나게 느껴졌던 적도 없는 것 같다. 고랫배 뱃머리에는 고래를 찾아내기 위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망루가 높이 솟아있어 그곳으로 오르는 줄 사다리가 메어져 있고 그 아래에는 고래를 잡을 때 사용하는 작살포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다. 망루에서 고래를 찾아내면 그 위치를 포수와 선장에게 알리고 포수의 지시에 따라 고랫배는 고래를 쫓아간다. 포수는 유효 사격거리 내에서 고래가 물 밖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포를 쏘아 명중시킨다. 포수가 쏘는 작살은 길이 150cm 정도의 굵은 세막대로 작살 앞 끝은 우산대처럼 펴지는 구조로 낚시 바늘의 미늘 역할을 한다. 이 작살의 뒤쪽 끝에는 굵은 밧줄이 연결되어 있다. 이 밧줄이 포로 쏜 작살에 낚싯줄 풀려나가듯 허공을 가르며 풀려나간다. 포로 쏜 엄청난 크기의 작살이 고래 몸통에 박히게 되면 고래는 심한 통증으로 달부둥치며 위기를 필사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물속 깊숙이 달아난다.
이때 잠시라도 방심하여 고래의 도주 경로로 뱃머리를 대지 못하면 고래가 끄는 힘에 의해 고래뼈가 뒤집혀 바닷속으로 침몰할 수도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노련한 포수는 작살 끝에 연결된 밧줄을 천천히 풀어가며 고래를 따라가다가 고래가 힘이 빠지기를 기다린다. 거대한 고래도 몸속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작살이 박히면 움직일수록 출혈이 심해져 오래 버틸 수가 없게 된다. 이를 놓치지 않고 더욱 조여드는 올가미처럼 포수는 천천히 작살에 연결된 밧줄을 기계장치로 감기 시작한다. 고래의 저항이 심하면 다시 밧줄을 풀었다가 감기를 반복해가며 능수능란한 솜씨로 고래 뒷심 빼기를 한다. 이때 포수와 선장, 가판 위에 있는 선원, 기관실에 있는 선원까지도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집채만한 고래를 잡을 수 있다. 숨 쉬는 것조차도 잊을 정도로 모두 바닷속 고래의 움직임에 집중한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고래의 저항은 점차 줄어들고 꼬리 지느러미로 마지막 사투를 강렬하게 해보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바다 표면 위로 떠오르는 고래의 형체가 희끗희끗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쯤이면 심한 출혈로 힘이 빠진 고래가 저항하는 힘 반대 방향으로 강력하게 엔진의 출력을 높여가며 배를 몰고 밧줄을 더욱 세차게 감는다. 밧줄 감기는 기계 소리와 숨죽이는 긴장감에 고래배 선원들의 온몸에는 땀이 맺혀 흐른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바다의 왕자 고래는 고래뼈에 단단히 붙은 따개비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만다. 이윽고 고래뼈 선원들은 일제히 함성과 환호성을 지른다. 군악대 수자폰 소리보다 훨씬 묵직한 백고동 소리를 길게 내며 용잠폭으로 뱃머리를 돌린다. 고래를 잡았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일종의 자축 신호인 것이다. 이렇게 잡은 고래는 해체하여 제일 좋은 부위는 선주, 선장, 포수순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엔 고래뼈의 뱃사람 서열에 따라 시식한다. 아버지는 예전에 고래뼈를 잠시 타신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한 경력, 그때의 친분으로 인해 고래뼈에서 내려왔어도 우리 가족은 늘 좋은 부위의 고래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고래뼈를 타는 것은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었다. 농사일을 하거나 다른 고깃배를 타는 것보다 수입이 좋았고 고래를 잡는 날이면 고래고기를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는 고래뼈 선원이 최상의 직업군에 속했다. 어머니에게서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내가 어렸을 적 우리 집에 TV가 없었던 터라 TV를 샀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버지께 고래뼈를 타라고 그렇게 졸랐다고 한다. 그 시절 우리 동네에는 고래뼈 선주인 모기 아저씨 집에만 TV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던 드라마를 모기 아저씨네 TV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다. 그 가족들이 맨 앞에서 보고 그 뒤로는 가까운 친분순으로 앉을 수 있었다. 모기 아저씨네 가족들에게 잘못 보이기라도 하면 앞으로 그 재밌는 드라마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아이에게조차도 조심조심 대했던 기억이 난다. 어렴풋하게 기억되지만 입담 좋은 동네 아저씨, 유난히 나를 귀여워했던 동네 삼촌들, 동네 어귀 전방에 들려 대병 소주를 따라 잔술을 드시던 아저씨들, 아직도 우가
단디해라. 뿜어내는 담배 연기에 섞인 굵고 탁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고래의 맛은 천 가지라고 한다. 정말 그런지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아버지로부터 늘 들어왔던 말이다. 그만큼 다양한 맛을 낸다는 뜻일 게다. 용잠 해변에서 자라온 나는 고래고기의 맛이 입에 배어있다. 고래 특유의 맛을 즐기게 되었고 찾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중학교 친구와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다. 어머니는 낯선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신경이 쓰였는지 저녁 메뉴로 탕수육을 해주셨다. 오랜만에 입맛에 맞는 탕수육을 배불리 먹고 나자 친구도 잘 먹었는지 맛이 있었는지 물어보게 되었다. 너희 집 탕수육 고기 맛이 이상하다고 했다.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서야 중화요리 탕수육은 돼지고기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후에 또한 사실이지만 어머니가 늘 해주시던 육회, 고기 묵국의 재료도 모두 고래고기였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마도로스가 지니고 다닌다는 고래 이빨로 만든 담배 파이프를 들고 오셨다. 곤련의 경상도 방언인 막고라고 했다. 담배 니코틴이 배어들어 고급스럽게 누르스름한 빛깔을 띠고 있었다. 막고가 얼마나 누르스름한 빛깔로 나타내는가에 따라서 마도로스의 연륜도 가늠하게 된다고 하셨다. 이 막고로 인장도 새기고 했다는데 어린 나도 단박에 귀한 물건이 말아채어 언젠가는 막고 도장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지금은 포경이 금지된 지 40여 년이 흘렀고 고래잡이에 종사던 사람과 고래뼈는 없어진 지 오래다. 다만 고래잡이의 흔적을 장생포 고래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도 고래박물관을 몇 번 다녀오기도 했지만 그 고래의 진한 추억이 아직 맴돌고 있다. 이런 향수를 알고 울산광역시에서는 행정부서로 고래과를 신설하였고 고래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고래가 자주 출몰하는 시기를 잡아 고래 투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반구대 암각화를 보면 고래를 선사시대부터 잡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고래잡이를 하며 살았던 삶들은 모두 우리 동네 사람들, 용잠 사람들이었다. 아마도 선사시대부터 고래떼와 고래잡이 도구가 발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때부터 이미 용잠 사람들은 고래 잡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했던 것으로 짐작이 간다. 엄청나게 큰 고래를 혼자나 몇몇으로는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협력해야만 고래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잡은 고래를 무트로 끌어올리기 위해 동네 사람들이 동원되었던 탓이었는지 용잠 사람들은 유난히 유대와 우애가 좋았고 힘이 셌다. 나도 유년 시절부터 힘이 유난히 셌다. 고래를 잡았던 용잠 사람들의 후예인데다 해상 실크로드의 끝자락 세죽에 정찬 처용의 피가 혹시 조금 섞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스스로 해보기도 한다. 나의 중마고우조차도 그 힘의 원천을 고래고기로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무엇을 먹는지 유심히 살펴본다. 많은 추억을 간직한 고래잡이배. 내 고향 용잠 사람들은 그것을 고래빼라 부른다. 하지만 고래를 접해보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래뼈를 교과서나 사전, 도서에서 접한 언어인 포경선이라 부른다. 오늘 밤
꿈속에서는 추억 속의 고랫배를 소환하여 아버지를 모시고 친구들과 함께 먼 바다로 나가 큰 밍크고래나 귀신고래를 잡아볼까 한다.